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찾아 떠나는 축제, 버라이어티한 축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 문화제가 진행되는 이곳은요, 바로 잠실 청소년센터라고 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제 담당자 MC 야채충입니다. 뿌뿌뿌뿌. 자, 10월 청소년 문화제는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부는요, 말로 하는 청소년 버스킹, 청소년이 강연자가 되어 여러분들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2부는요, 국내와 상해에 오가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한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인데요. 바로 조정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배우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청소년 문화제가 보다 더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오도록 할 건데요. 영상이 끝나는 중간에 여러분들 나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전교육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 안전교육, 비대면 활동. 비대면 활동을 위해 접속 후 소리 청취와 영상 시청 등 시스템이 오류 없이 진행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원래 활동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들어와서 점검하면 더욱 좋겠죠? 비대면 활동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시스템 환경상 초단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합니다. 활동 중 발표를 원하거나 선생님께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진행자가 발언권을 주었을 경우 천천히 이야기해요. 활동 중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이탈되었다면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접속하고 재접속이 어려울 시 선생님께 연락해요. 비대면 활동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을 임의적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해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퍼뜨리지 않아요. 활동 중 채팅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전교육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집에서도 청소년 문화제를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꼭 손 잘 씻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청소년 문화제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청소년 문화제 때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청소년 버스킹, 오늘은 총 2명의 청소년 강연자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칠 겁니다. 자, 내용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면을 열심히 쳐다봐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 집에서 열심히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2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창호입니다. 안창호는 교육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본 안창호는 한인들의 생활 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한인 친목회를 결성하는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안창호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친분이 두터웠던 밀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조국이 아닌 해외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1940년대에는 미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며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이승만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 일본의 야만적인 침략 실상을 폭로해 장차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리라는 예견을 하였습니다. 발간된 지 6개월 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침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두 분을 생각하며 저희도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럼 바로 두 번째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두 번째 강연자 이야기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강연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독립운동가는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에 대해 설명을 드릴 연세대학교 최현서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1907년에 하얼빈역 광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던 안중근 의사, 3.1운동 당시 갖은 고초를 겪으셨던 유관순 열사. 여러분들은 제가 새로운 독립운동가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거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접해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서 사살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나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으니 그 자리는 새로운 일본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가 쏜 건 이토 히로부미지 일본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건 이토 히로부미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배 세력들이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걸까요? 저는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자 그래야 그들의 진정한 어떤 희생이나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했던 겁니다. 이 말만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어려울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칼을 차고 나옵니다. 갑자기 아침에 조례 시간에 얘들아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협박해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1세기에 지금의 사회에선 없겠죠.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생님이 칼을 들고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였다면 바로 112에 신고했을 겁니다. 그 선생님은 잡혀가겠죠.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은 칼을 차고 있었어요. 옆 학교도 그랬고 다른 지방의 학교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처음 가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외의 모든 순간에 선생님들은 항상 칼을 차고 있었어요. 과연 거기서 당연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칼을 차는 선생님이 이상하듯 거기서는 칼을 안 차는 선생님이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받고 있던 어떤 억압과 강압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이죠.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와도 그런 선생님들밖에 본 적이 없어서 아, 선생님은 원래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지요. 하지만 아까 안중근 의사 예시를 들었으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명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에 가서 헌법을 배워서 오늘날의 법체계를 만든 그런 훌륭한 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그렇지 않았다면 모두가 그렇게 배우고 끝났을 거예요. 아, 이토 히로부미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안중근이 사살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토 히로부미는 사살당했지?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그 대단하다는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을까? 과연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일까? 이런 질문을 평소라면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이화여대의 한떨기 꽃은 정말 청춘의 여성은 유가순 열사를 말하는 거겠죠. 굳이 자신의 그 젊은 목숨을 버려서까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를 국민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독립운동가들의 철학입니다. 바로 당연한 것을, 잘못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사회에서 그것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라는 의문점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배우실 거고 독립운동가도 충분히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런 독립운동가다, 여기서 넘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 고민하시고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배울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설명은 마쳤으며, 이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청소년 버스킹,
총 2명의 청소년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부의 시간입니다. 2부는 국내와 그리고 상해를 오가면서 독립자금을 조달한 여성 독립운동가 바로 정정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이 영상 속에 담겨있지 않고 바로 실시간 중계로 여러분들께 소통을 하면서 공연이 진행이 될 건데요. 바로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가 안 들어가줘요 하는 친구들은 잠실 청소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모두 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저는 물러갈 건데요. 선생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네, 잠실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재 MC 야채춤이었습니다.